안녕하세요. 열공 넘어 성공 원장님들. 저희가 보통 내년을 준비하는 11월, 12월이 되면 트렌드 코리아 책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두 가지 키워드 정도를 함께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들었는데 앞부분 못 들었다, 뒷부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려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트렌드를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트렌드를 모르고 내 사업을 광고할 수 있거나 혹은 트렌드를 모르고 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늘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 혹은 느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상이 바라는 게 뭔지, 내 고객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매년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이다라는 걸 키워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평균 실종과 오피스 빅뱅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균 실종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평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평균 이런 것들을 늘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양극화됐거나 아니면 각 개인별로 서로 원하는 게 다르거나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평균이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각각 다른 그래프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게 이 평균 실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K자 성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봤더니 성장하는 사업이 있고 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간 쪽이 성장하는 위로 올라가는 사업이고 파란색은 밑으로 점점 떨어지는 사업이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봤더니 1위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2위는 뷰티 헬스케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봤더니 오른쪽에서는 헬스케어 부분이 가장 많은 상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이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학원업 교육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교육 사업은 어느 쪽에 있나라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빨간색 위쪽에 있는지 파란색 아래쪽에 있는지. 그럼 눈 씻고 봐도 파란색에도 빨간색에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작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교육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대면 일상이 양극화 현상을 두드러지게 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교육 현장이 가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상위권과 하위권이 동시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확 잘하게 됐고요. 못하는 친구들은 더 못하게 돼서 중간에 친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강남 한복판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평균적으로 우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으로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사교육의 월 평균 48만 5천 원을 쓰는 대비 최하위권 친구들은 27만 원을 지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도시에서는요, 학원비 지출이 오히려 증가했지만 중소도시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대도시에 있나, 대도시에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애들이 그렇구나.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참 공부를 못해. 엄마들이 지갑을 잘 안 여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그럼 난 어떤 아이들을 타깃으로 내년을 기획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해야 될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중 80% 이상이 사교육에 지출했는데 비해서 월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사교육 참여 비율이 채 40%도 안 된다. 건너 건너 두 명 중에 한 명만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점점 안 낳고 팬데믹도 겪었고 경기 불황이 다가오는 2023년에는 우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수업료를 제시해야 되고 부모들을 어떻게 이끌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또 11월 중에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2023년에는 최악의 경기 불황이 다가온다고 해요. 지난번 IMF 기억나시나요? IMF 때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착하고 선해서 금이라도 냈지요. 다시 IMF가 닥친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나라에 금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겨울의 시기에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엔 모두가 굶어 죽는 시기가 아니라요. 봄을 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봄을 대비하는 시기를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오피스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MZ세대 여러분 들어보셨죠? MZ세대. 그 세대가 이제는 우리의 학부모가 되어 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닥쳐오는 학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젊은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슬슬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오피스 빅뱅이란 무엇이냐면 늘 퇴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많은 짤들 중에서도요, 퇴사를 아름답게 꿈꿔서 매일매일 퇴사하는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 오피스 빅뱅은요, MZ세대의 퇴사 열풍을 나타내주는 키워드인데, 예를 들면,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또 회사에서 어떤 복지를 내놨을 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대학을 다니게 되면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나타나면 난 결혼도 안 할 건데 무슨 학비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오피스 빅뱅 시대의 MZ 세대는요, 개인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회사를 통한 나 개인의 성장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러면 우리 MZ세대 학부모들 그리고 MZ세대 강사들을 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사를 둔 원장님이라고 하시면 이 학원에 왔을 때 우리 학원의 수익이 늘어나고 우리 학원의 성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사들에게 어떠한 성장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학원에 와서요, 학원에 아이들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고 시험 대비를 하고 뭐 악기를 가르치고 이런 거 외에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짜놓은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직급이 올라가게 되는 것도 좋은 제시일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복지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들이 원하는 복지. 저는 이전에 학원에서 책을 매달 한 권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봤었어요. 원하는 책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매달 어떤 책을 고르면 그 책을 함께 결제해 주거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함께 세미나도 들어보자. 기타 등등 제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들이 있어요. 학부모들도 MZ세대가 많은데요. 그럼 그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어떤 삶을 원할까요? 우리가 결제가 일어난다고 할 때는 결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이 결제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게 하는 힘이 바로 결제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근데 그게요, 여기 이 학원에 결제하면, 이 공부방에 결제하면, 이 홈레슨에 결제하면 우리 아이 성적이 100점이 되고 우리 아이가 콩쿠르에 나가서 대회에 상을 탈 거야 라는 그 상상을 넘어서요. 이 아이가 여기 다님으로 인해서 MZ세대인 엄마와 아빠는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어떠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기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라면 부모님들에게 한 달에 한 권 정도 부모님을 위한 추천 도서를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육아서적이 아닌 그냥 20대, 30대가 읽어야 하는 여러 가지 성장에 관련된 책들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까지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이어 붙여서 도서 리뷰를 해주는 분께는 혹은 그 책을 또 친구들에게 소개한 사람에게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지요. 야, 니네 학원은 애만 공부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너한테도 왜 책을 선물해? 근데 그 책을 왜 나한테도 소개하는 거야? 라는 문화가 우리 마을에 퍼진다라고 하면 전 굉장히 긍정적인 소문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엄마의 성장, 강사의 성장,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원장님 자체가 개인적인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비전이 없다면 어떤 강사가 나라도 성장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떤 학부모가 나도 저 사람처럼 성장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습,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을 가꾸고 아름다워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요, 많이 많이 광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성장하고 있어요. 매일 열공방에 와서 공부하고 책 읽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부들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스터디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과연 얼만큼이나 광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 지금 2023년을 앞둔 11월, 12월에는 여러분이 어, 어떤 점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도울 수 있는지 명확한 사명을 한 줄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성장은 어떠한 성장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내 성장이 나의 학부모, 나의 강사, 나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정리해서 저라면 11월, 12월에 광고하고 대면 상담하고 또 설명회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광고하세요. 오피스 빅뱅, 평균 실종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2023년에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는 무조건 잘 팔겠다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업에서도요,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원래 잘 파는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매달 결제가 그냥 월급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는 능력과 기술을 반드시 익히셔야 하는데요. 우선 마인드가 중요해요. 나는 파는 사람 아니야. 나는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자영업의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럼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느낌과 감으로 파는 게 아니라요.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세일즈 잘하는 법, 판매 잘하는 법, 실제로 보험 판매왕, 뭐 자동차 판매왕, 이런 사람들의 글과 영상을 매일 한 편씩이라도 보게 된다면 아실 거예요. 아, 세일즈도 기술이었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감과 느낌으로 음, 세일즈나 광고나 마케팅,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학, 부자학, 세일즈 학문을 우리 같이 익히는 2023년, 그래서 버티고 이겨내는 2023년, 이 겨울의 불황이 끝나서 봄에 다시 호황기가 왔을 때 누구보다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열공 넘어 성공 원장님들, 그리고 여성 CEO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칠게요.